듣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옥심입니다. 오늘은요 파트 7 중에서도 고난도 유형에 속합니다. 문장 삽입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이게 고정적으로 두 문제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형만 따로 전략을 짜는 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워낙 고난도기도 하고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기출문제집이 데이터가 많이 잡혔잖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적이고요. 3문제짜리 중에서 하나가 나오고요. 4문제짜리 중에서도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파트 7의 전략을 다 짜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있잖아, 바로 지문 박치기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면 제 파트 7 영상 보세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늘 하진 않지만 동의어랑 문장 삽입은 읽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156, 157 같은 거 읽지 않고 바로 지문 박치기 들어가도 되잖아. 158 같은 거는 읽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문제 자체는 당연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쌍따옴표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내용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읽고 들어가라고 하면은 아주 우직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읽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문제를 많이 풀면 깨닫는 건데 심 키워드가 파악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앞만 꼼꼼하게 읽어봤자 휘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한번 더 보러 오는 환경입니다. 이 쌍따옴표에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핵심 키워드, 핵심 맥락 정도만 파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문에 지시어, those 이런 거 있잖아. 혹은 대명사 같은 거 있잖아. they, he, her, 접속부사, however, therefore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때는 강력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봐주는 게 유리합니다. 쌍따옴표를 읽을 때 감정이 뭐냐면, 강의 잠깐 멈출게. 탄탄한 텐션감 가지고 한번 읽어봐봐. 3초 전에 읽었던 이 문장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한 지문 여러분 텐션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 시험장에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통 이러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올라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제가 이래요. 이것조차도 너무 타이트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게 맞다? 꼼꼼한 해석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딱 한두 개만 기억하겠다 마음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러지 않아요. 나는 또한 책임이 있어요. 매달 게스트 스피커 시리즈를 프로그래머하는 데 책임이 있어야 우리의 센터에서 이렇게 완벽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하네? 이런 느낌. 하나 핵심 메시지를 내 머릿속에 쏴주는 게 기억이 그나마 남아요. 방금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더라도 뭐가 남게? 책임이 있다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남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분 안에 그 랩하듯이 진짜 빨리 때렸잖아. 한번 곱씹어 봐봐, 연습하면서. 바로 문제를 풀기 전에 신포인트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저는 빨리 넘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넘어갈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면을 정지하고 꼭 체내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 문장의 키워드와 우리가 삽입해야 될 문장의 키워드를 숨은 그림 찾기 매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앞에 이벤트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리고 삽입해야 되는 문장에도 이벤트가 있어. 막연하게 그냥 이벤트 이야기인가 하고 찍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유명한 낚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 조금은 상식적으로 앞 문장과 삽입 문장과 그리고 뒷 문장까지 총 3문장을 연결했을 때 자연스러운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따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세 가지를 다 엮으려고 하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앞 문장과 삽입 문장 두 문장의 관계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뒷문장은 내가 고른 거에 대한 검산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지금 막연할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어렵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 때 정답률을 높이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해석이 안 될 때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봐야 돼. 왜냐면 전체 지문 속에서 한 문장을 삽입해야 되잖아.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 문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봐야 돼요. 파트 6의 문장 고르기랑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문장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이 문장 간의 관계를 보라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랑 저랑 관계를 봐봐봐. 제가 지금 선생님이고 여러분이 뭔가 수강하는 관계잖아. 그러면 저랑 동료 강사님의 관계를 봐봐봐. 저랑 막연하게 밖에 지나가는 사람의 관계를 봐봐.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이 어려울수록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보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막연한 이야기를 해. 인터넷에서 쿠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쿠키가 인터넷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데 중요한 역할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말해주는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믹서기를 청소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문이 있어요. 삽입해야 되는 문장이 지문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고객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문장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의 질질 끌고 있죠. 왜냐면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너무 헷갈릴 때는 이게 정답 같아가 아니라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나마 이거겠지 하고 찍는 감정이 중요하잖아. 이때 최종적인 방어선, 지지선은 뭐냐면 앞 문장과 삽입 문장과
이제서야 뒷문장이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문장이 내가 편견 없이 봤을 때 자연스러운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아까도 말했던 대명사랑 지시어나 접속부사가 역할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시제가 맞는지까지도 역할을 합니다. 문장 삽입 유형이 껴있을 때 특이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통 언제까지 읽으라고 합니까? 단락 구분이 잘 돼 있을 때는 첫 번째 단락까지 읽으라고 하고 최대 두 문장까지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장 삽입이 걸려있는 지문에서는요 1번까지 검증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황을 봐봐봐. 왜 이게 효율적일 수밖에 없냐면 방금 우리가 쌍따옴표를 읽은 상태에서 지문에 바로 들어왔잖아. 그럼 쌍따옴표에 키워드가 조금 살아있단 말이야. 이 살아있는 키워드가 있는 상태에서 1번까지는 검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적으로 이 1번이 너무 중반부나 하단부에 있을 때는 풀던 대로 두 문장 읽고 1번 문제를 바로 풀러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보통 1번이 상단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만큼은 1번까지 검증을 해주는 게 유리하다. 아마 뒤에 데이터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놀랄 거예요. 1번에 문장 삽입이 들어가는 경우 1번 문제가 정답이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어서 필기가 조금 지저분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삽입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지문이 여기서 끝났어요. 2번, 3번, 4번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1번에 정답이 들어가는 경우에 4번 문제가 풀렸잖아. 근데 한 이 정도에서 1번 문제까지 풀리면 상단부에서 정답이 두 개 한 번에 확 나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출제자 입장에서 찝찝하단 말이야. 문장 삽입 1번에다가 정답을 배치했을 때는 1번 답이 조금 늦게 나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푸셔야 돼요. 제가 850번 문풀할 때는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1번이 정답이 잘 안 될 것 같죠? 생각보다 정답이 잘 됩니다. 막연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어. 제가 이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강의에서 여러분 1번 정답 안 될 것 같죠? 2번, 3번만 정답이 될 것 같죠? 1번 정답 매우 잘 됩니다 라고 때렸는데 찝찝한 거야. 아주 주관적인 생각을 말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ETS 기출문제지만 5건 그리고 ETS에서 정기실전 총 6건 60세트가 확보가 됐어요. 저희 조교쌤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모든 회차 기출 1부터 해서 정답 분석, 지문 분석 다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전체 파일이 있거든요. 근데 또 누가 우리 고생한 거를 쓰실까봐 부분적으로만 제가 올려드린 거거든요.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 일단 총 60세트를 분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B랑 C가 정답률이 각각 짜맞춘 듯이 38번 정답이었고요. 이게 문장 삽입이 너무 어렵다. 찍신 강림시켜야 된다. B, C가 맞아요 일단은. 근데 A랑 D도 정답이 잘 된다. 15%도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봐봤자 어차피 휘발될 거야. 이메일과 기사문에서 문장 삽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유형에 대한 인지가 확실해야 돼요. 이런 걸 저희가 좀 분석을 했을 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냥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하세요. 이거에 집착해봤자 큰 도움 못 받으실 것 같아요. 패턴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대명사랑 지시어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A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요. 근데 또 그렇진 않아. 내가 오늘 보여줄 거란 말이야. 아무래도 지시어가 등장을 하려면은 앞에 뭔가 셋업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뒷부분에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아집니다. 느낌 좀 오나? 결론이랑 요약을 하는 거는 역시나 D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역접이랑 반전을 줄 때도 A 가능성은 많이 없었어요. 후반부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쌤, A가 정답인 경우는 주로 언젠가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절차 안내하는 거 혹은 그냥 맥락적으로 역접도 아니고 요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A가 정답인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문제 번호별로 어디에 삽입되는지 보여는 드릴게요. 주로 이제 1, 5, 6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171, 175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에 1, 5, 6과 171에서 한 문제씩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만 읽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대의가 매우 중요할 거가 렛다운이 뭐냐면 실망시키다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죽은 배터리로 그리고 약한 인터넷 연결로 막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대의가 나오는 게 중요하겠다. 배터리 실망시키지 않네. 배터리 얘기 나오나? 인터넷 연결 나오나? 이런 막연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까지 읽고 1번 문제를 풀러가야 돼. 우리에게 1번 문제가 있다면. 근데 여기까지 검증을 한번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업체인데요. 본사가 여기에 있네요. 얘들이 제조한답니다. 포켓 사이즈의 종이, 공책, 메모책, 여행 저널 같은 것들을 출판을 하나 봐요. 점점 더 종이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웨어는요 관계 부사로서 월드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모바일 폰을 사용해서 기록하는 세상에서 이제 본조 동사입니다. 이 종이 상품이 여전히 관련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솔직히 끌립니까 안 끌립니까? 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말하는 기출입니다. 대의를 받을 만한 대상이 떴잖아요. 아까 지시어 대명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얘를 받을 만한 대상이 나온 순간부터 바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얘는요 꼭 사람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복수명사면 다 괜찮습니다. 앞에 주어였던 paper products가 떴잖아요. 얘와 맥락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종이가 배터리나 인터넷 연결로 너를 실망시키진 않을 거야.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요. 여기서 뒷문장은 어떻다? 1번을 골라도 되는지에 대한 단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진사들이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다죠. 왜? 그들이 이 메모책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이것도 제가
진짜 실전에서 하는 건데요. 1번이 늦게 온다고 해서 바로 찍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번이 정답 냄새가 날 때는 무조건 옆에다 물음표를 해야 됩니다. 모르겠다, 헷갈린다의 물음표가 아니라 1번이 정답이라고 느끼는 상태의 물음표야. 왜냐면은 이렇게 다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2번이랑 3번을 검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읽은 상태에서 1번이 맞았네 하면서 풀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모의고사 뒤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모의고사입니다. 딱 2문제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디스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성장이 높은 수요로부터 이끌어진대요. 우주항공업 그리고 메디컬 산업에서 막연한 거예요. 우주항공업, 메디컬 업계 기억 남지 않아요. 성장 이야기가 나오겠다 하면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1번까지 검증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고맙다, 너 여기 조인했구나. 국제 트레이드 그룹인데 협회는 헌신한답니다. 교육한답니다. 엔지니어리랑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을요. 이거에 관해서 교육을 막 하나 봐요. 현대의 제조업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일단 1번 여러분들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이 다른 문제 풀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만 풀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영상 길어지는 거 싫어서 그냥 이것만 풀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보면은 이 멤버로서 기술적인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잖아. 그리고 서포트도 받을 수 있어. 우리 팀으로부터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맞지 않죠? 너는 아마도 참석할 거야. 여기. 그리고 이제 3번 앞에 타이타늄의 유용성이 매년 증가한대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increase 같은 느낌이 성장을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this growth 같은 게 좀 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뒷문장은 뭐가 될 뿐이다? 확신을 가지는 거죠. 이런 업계에서 높은 수요로부터 이끌어지는 거잖아. 낮은 무게, 우수한 강도, 유연성, 왜 인기가 있는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는 문장 같습니다. 너무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라? 세 문장이 해석적으로 자연스러운지 성장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앞만 봐도 1번이랑 2번 정도에는 성장한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잖아. 그리고 혹시나 이럴 수 있겠네. 4번도 결국에 이런 내용이 합쳐져서 성장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더 현적으로 가봐봐. This growth를 받을 만한 맥락 자체가 앞문장은 아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거를 해서 그나마 합리적인 3번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어떤 집요함이 있냐면요. 이거를 강의할 때 제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싶은 집요함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 집요함을 다 풀어내기에는 영상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다 풀어내지 못했어요. 제가 준 이 맥락을 조금 더 훈련하면서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실력이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해보세요.